안녕하세요. 현승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매년 바뀌는 혜택 총정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참 많다고는 들었는데 뭐가 뭔지 복잡해서 포기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방적인 오해나 고정관념 제기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에이,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시더군요. 심지어 매년 혜택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 변화를 따라잡는 것이 쉬운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청자님, 정부가 어르신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는 이 귀한 혜택들을 그냥 놓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정부 제도는 우리 시니어들의 든든한 내편이 되어주려고 만들어진 것인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게 제일 손해인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 꼭 챙기셔야 할 매년 바뀌는 핵심 꿀 혜택들을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요청. 오늘 내용이 정말 귀한 정보이니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봅시다. 사실 우리나라의 시니어 복지 제도는 어르신들의 능동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단순히 돌봄의 영역을 넘어 일자리로 사회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더군요. 관련 질환 언급 마이너스 어려움으로 대체 특히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돌봄의 필요성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제도들입니다. 중요성 강조. 절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시청자님의 삶의 질을 단번에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바로 기초연금 혜택입니다. 피한 표현은 노후의 든든한 용돈이라고 하겠습니다. 매년 선정 기준액이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2025년에는 228만 원 이하일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이 금액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피한 표현은 활기찬 노후의 보물창고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고 60세 이상은 경력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참여 기간과 활동비가 유형별로 다르니 내 경력과 맞는 유형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입니다. 피한 표현은 미래의 든든한 간병인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연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본인 부담금이 최대 15% 이내로 대폭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번째, 교통 및 문화생활 할인 혜택입니다. 피한 표현은 전국 팔도 자유이용권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은 무료, KTX, SRT 등 기차는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궁, 국공립공원, 박물관 무료 입장 혜택도 있습니다. 혜택을 반드시 챙겨서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즐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의료비 및 건강지원 혜택입니다. 피한 표현은 건강지킴이 지원금입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는 본인 부담금 70%를 지원받을 수 있고 2개까지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무료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통신비 감면 혜택입니다. 피한 표현은 따뜻한 효도 할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이동통신요금을 매월 최대 1만 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매달 꾸준히 모이면 큰 혜택입니다. 일곱 번째, 주거 및 금융 지원 혜택입니다. 피한 표현은 안정된 보금자리입니다. 국민연금 저금리 대출인 실버론을 이용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의 안정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가장 중요한 토대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이 좋은 혜택을 독이 되게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독이 되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 나태한 정보 탐색입니다. 혜택은 매년 심지어 분기별로 미묘하게 바뀌는데 작년 정보가 맞겠지 하고 대충 넘어가는 습관은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매년 올라가는데 변경된 기준을 몰라서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군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과 망설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아직은 괜찮다, 남의 도움 받는 게 부끄럽다며 미루는 것은 독이 되는 습관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빨리 받아두어야 추후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더 큰 혜택과 맞춤 서비스를 즉시 받을 수 있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도는 시청자님들의 권리입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 혜택들을 100% 아니 200% 활용하는 황금의 조합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은 줄이고 효능은 올리는 비법입니다. 첫 번째 비법, 정보의 삼각교차 검증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 하나만 믿지 마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 세 곳을 통해 정보를 교차 확인하세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 구축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비법, 선순환의 황금조합입니다. 노인 일자리의 공익활동형을 통해 용돈을 버시고 그 수급 자격으로 통신비 감면 같은 부가적인 혜택까지 받는 겁니다.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그 결과로 다른 생활비까지 아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시니어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비법, 미리 준비하는 장기요양 플랜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가 되셨다면 건강할 때 미리 알아보고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했다고 무조건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방문 조사를 받는 과정 자체가 시청자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요. 특정 상황에 계신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단호한 조언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은 주목하세요. 절대 모든 본인 부담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0%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고 지적합니다. 공단 상담센터 1522-6585에 전화해서 반드시 추가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것은 시청자님의 권리입니다. 자, 시청자님. 오늘 우리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등 65세 이상 시니어가 누릴 수 있는 7가지 꿀 혜택을 핵심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능동적으로 최신 정보를 찾아보고 부끄러움 없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부 제도는 우리 시니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내 편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 요청. 오늘 말씀드린 혜택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져 봅시다. 감사합니다.